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일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형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위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 교수가 되었다. 기사 자기도 받았다. 그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두 권의 전기는 무려 1466쪽에 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곧 평생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 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그 선장이 성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땡그렁 땡그렁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바보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히는 어제를 차단해버리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이물과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데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른다는 점에 주목하라. 어제 먹지 않아서 퀴퀴해진 빵을 불평하지 않았다. 하느님, 요즘 날이 가물어 밀 농사를 망칠 지경인데 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가을에 빵을 먹을 수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오늘의 빵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돈 한 푼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생각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왔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 3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번역된 예수의 말은 오늘날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300년 전 생각이라는 말은 걱정을 뜻했다. 오늘날의 성경은 이 말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좀 더 정확하게 옮겼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군 지휘관들은 내일을 계획한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여유는 없다. 미 해군 지휘관이었던 어네스트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정예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라앉은 배를 끄집어 올릴 수는 없다.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도 없다. 어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몸이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 중이건 아니건 간에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은 인과관계를 따져 논리적이며 건설적인 계획을 낳는 반면 어리석은 생각은 긴장과 신경쇠약이라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최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으로 손꼽히는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이즈 설즈버거를 인터뷰했다. 그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너무나 놀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설즈버그는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찬송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빛 되신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비슷한 시기 유럽 어디에선가 복무 중이었던 한 젊은이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뉴욕가 5716번 번지에 살던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워낙 걱정이 심한 나머지 전쟁 피로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는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1945년 4월 걱정이 태산이라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들은 경령성 횡결장이라고 진단했는데 통증이 무척 심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몸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94보명 사단의 영현 등록과 부사관인 내 업무는 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사망해서 서둘러 매장한 연합군과 적군인 추축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도왔다. 이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습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내 임무였다. 나는 어이없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제 16개월이 된 아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하나뿐인 자식을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듯 걱정도 많고 일에 치이다 보니 손식줄을 놓다시피 하고 체중도 15kg이나 줄었다. 두 손은 뼈와 거죽만 남아 앙상했다.
어쩌면 망가진 몸으로 집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려웠다.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훌쩍댔다.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렸다. 벌지 전투 직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나는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의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 몸을 샅샅이 살펴보고는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위쪽의 수많은 모래알은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진다네.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다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잊지 못할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의관에게 배운 인생관을 실천에 옮겨왔다. 한 번의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그의 조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직장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의 조언 덕분이다. 나는 지금 볼티모어 상업 신용회사의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한다. 일을 하면서 전쟁 때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재고는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새로운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재고 정리 방식도 달라지고 주소도 바뀌었으며 지점을 열거나 폐쇄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초조해야 하는 대신 군의관의 조언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말이다. 이 말을 되뇌면서 효율적으로 맡은 일을 해냈고 전쟁터에서 나를 거의 망가뜨릴 뻔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시 겪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오슬러경의 오늘을 살라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이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나,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미시간주 세기노 코트가 815번지에 사는 실즈 부인은 누구나 잠들 때까지, 즉 하루 동안은 살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전 절망에 빠져 자살 문턱까지 갔다.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다.